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이재명의 그 재판 상황을 보면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재명이 재판 중지법을 민주당에서 덜썩 걸었는데 그걸 이재명이 말렸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 거죠. 법원의 분위기도 다 감안을 해서 계속 재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본인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재판을 제기할지, 언제쯤 할지,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스처라고 보이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움직임은 어떤가?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원의 움직임을 하나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기류를 저희들이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본인의 재판이 다섯 개가 다 중단됐지만은 공범들이 있는 거죠.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그걸 중단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공범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이 판결이 나왔던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 전원 법정 구속, 이 판결도 사실상 이재명의 공범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재명은 정진상과 같이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재판이 막 재판을 받다가 대장동 법원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빠져나왔죠. 재판 중단으로 빠져나오고 정진상만 남아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형국인데, 금요일에 판결이 내려진 김만배와 유동규 징역 8년 법정 구속, 이 판결이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사건도 결국은 같은 겁니다. 대장동 인허가 장사, 그래서 인허가 건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겨줘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갖도록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정치자금 같은 걸로 다시 들어오기로 한 그런 이제 약정을 맺었다는 의혹, 그 사건 재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이재명 쪽은 재판이 진행이 안 되지만은 이 김만배 쪽, 유동규 쪽 이쪽은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무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법원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을 내렸고, 이재명, 민주당이 깜짝 놀라서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재판 중지법을 하겠다고 1월 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파악을 할 때는 이거 잘못하면은 여론에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고, 또 이게 위헌 법률 심판까지 제기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재판을 속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정청래, 이것을 밀어붙인 정청래를 꾸짖는 듯한 그런 장면까지 연출됐죠.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이 오게 된 것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이재명의 실질적인 공범들에 대한 중형 판결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공범들에 대해서 속속 이 법원의 엄중한 어떤 재판 그리고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빠졌지만은 법원이 공범들을 단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있죠. 이게 이화영이 그 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은 것,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은 것 외에 지금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 이렇게 공범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은 또 빠져나갔습니다. 이재명 빠져나간 채 오늘 이화영과 김성태가 또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범들이죠. 이화영이 공범이죠. 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재판이 열렸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이게 뇌물이죠. 뇌물 사건 1차 공판입니다. 여기 진짜 이재명은 빠져나가 버렸는데,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화영이 최근에 이화영이 기고만장하죠. 이재명이
이 정권을 잡고 나서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사면을 해줘야 된다. 8.15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보냈고 결국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쨌든 이하영의 입에서 이재명을 그 압박하는 폭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북 송금 사실을 다 이제 보고를 했다는 그런 재진술을 하는 폭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이하영 구하기에 나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하영에 대해서 어떤 공소 취소를 해주기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나서서 이하영이 주장을 했다가 그때 가짜로 사실상 판명이 된 뭐 검찰청에서의 술 파티, 연호 파티 이걸 다시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하라. 뭔가 건수를 하나 잡아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하영이 굉장히 지금 기고만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본인도 정권을 한 축을 맡은 것 같은 그런 지금 혼자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이하영이 오늘 첫 재판이 시작이 된 자리에서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내가 한 2, 3분 내로 말할 게 있다. 기회를 달라. 일반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말 못하죠. 그런데 당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또 국정감사에 그 감옥에 있는 이하영을 민주당이 뭐 정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국감장 안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박균택하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좀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영의 공범들도 지금 의기양양한 그런 상황인데 이하영이 오늘 첫 재판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수원지검에 대한 그 박상용 검사가 그때 자기를 수사했던 대북송금 수원지검에 대한 연호 술파티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단 나도 재판 빼달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빠져나갔는데 나도 재판 빼달라. 그리고 그 핑계를 댄 것이 지금 서울고검이 이 정성호의 지시에 의해서 이 연호 술파티 이것을 다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감찰 결과가 나오면은 내가 공소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그때까지 지켜보자. 그때까지 뭐 재판하지 말자. 재판해서 내가 공소 취소되면 이거 하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이런 말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하영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자기 대북송금 그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그것이 그 뇌물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이하영의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게 법정에서 하는 진술입니다. 지금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를 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경기도지사가 다른 건 다 놔두고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는 문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 북한 담당 부지사가 그거를 추진을 하는 과정을 보고를 안 했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자기에게 별건 수사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했었다. 수원지검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언론에 공포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하영이 이 재판 말고 자기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받은 그 재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내가 연호 파티, 연호를 사주고 이 술을 한 잔 주는 바람에 자기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었다. 이렇게 그때도 주장을 했지만은 그것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허위 사실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이고 뭐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재명이 집권을 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번에는 서울고검에서 감찰 나오면은 이거 공소 취소될 거야. 괜히 판사들 애쓰지 말고 이거 재판 중단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하영은 또 재판이 강행된다면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의 도구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종의 겁박을, 판사에 대한 협박을 하는 거죠. 재판이 강행되면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일종의 좌표 찍기도 겸할 겸 이 판사들을, 일선 판사들을 이제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협박하는 거에 나아가서 피고인이 판사를 법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재판이 이 피고인들, 그러니까는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가 기소된 게 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1년 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거죠. 그것도 이재명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7월 22일에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고 9월 9일에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하영이 좀 몸 아파서 못 가겠어 하면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연결해 놨는데 이제 아예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나오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나도 재판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묵살을 했습니다. 이화영 피고인이 서울고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일축하고 묵살을 하고 재판을 앞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아주 이재명의 공범들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뜻대로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잠시 후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시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